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조금 따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며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참 많은 걸 경험했고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키웠고 나름 성실하게 살았죠. 그런데 몇 년 전 동네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는 맨날 자랑만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듣기 좀 불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자랑한 적이 없는데.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건데. 하지만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자랑이 아니었을까? 돌이켜보니 제가 자주 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우리 집은, 나는 옛날에. 이런 말들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랑인 줄도 모르고 나이가 들면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고 해낸 일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자랑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면 안 되는 자랑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자랑입니다. 이게 제일 조심해야 할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자식 자랑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작년 봄,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큰아들은 말이야, 대기업 부장이야. 연봉이 억대라고. 차도 외제차 타고 집도 강남에 있어. 둘째 딸은 의사랑 결혼했어. 사위가 얼마나 잘하는지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용돈 줘.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시네요" 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얼마나 효도하는지. 한 달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자식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시큰둥해지더군요. 어떤 분은 또 시작이네 하고 한숨을 쉬었고요. 더 안타까운 건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잘 나가면 왜 경로당에 매일 나와 있어?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되잖아. 자식 자랑하는 거 보면 꼴불견이야. 우리도 자식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워서 말씀하신 건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큰애가 이번에 승진했어. 이제 과장이래. 나이에 비해 빠른 거라고 하더라고. 둘째는 요즘 아이들 교육에 열심이야.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다 보내고. 손주들이 공부를 잘해. 친구 하나가 "그래, 잘 됐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왜 친구가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구도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자식은 직장 생활이 좀 힘들대요. 나는 그걸 알면서도 내 자식 자랑을 한 겁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내 자식은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은 자식 잘 됐다고 자랑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식 자랑이 왜 위험한지 이제 알겠더군요. 첫째, 듣는 사람은 비교하게 됩니다. 내 자식과
그 사람 자식을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둘째, 자식 자랑은 결국 내 자랑입니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웠어 하는 자랑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못 키웠다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식이 잘 된 건 자식의 노력입니다. 물론 부모가 뒷받침했지만 결국 자식이 해낸 일이에요. 그 후로 저는 자식 이야기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누가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간단하게만 대답합니다. 회사 다녀요. 잘 지내고 있어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직급이 뭔지, 연봉이 얼마인지, 그런 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식 이야기를 해도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비교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정말 잘 됐네요.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자식 때문에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돈 자랑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난 가을, 복지관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돈을 꽤 벌었어. 건물도 몇 채 있었고, 지금도 연금이 꽤 나와. 한 달에 200만 원은 돼. 우리 집은 전세금이 5억이야.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처음에는 그러셨군요. 하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받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 달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이런 말이 들렸어요. 돈 많으면 뭐해? 자랑만 하는데. 저렇게 말하면 괜히 시샘만 사지. 조심해야 하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혹시 사기꾼이 노리지 않을까 걱정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자랑스러워서 말씀하신 건데,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노후 준비를 일찍 했어. 덕분에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 작년에 적금 만기된 게 있는데 꽤 됐어. 요즘 같은 때 저축해둔 게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 그때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랑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조카가 나중에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모, 그런 이야기는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거든요. 누가 듣고 있을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돈 자랑이 왜 위험한지 이제 확실히 알겠더군요. 첫째, 돈 자랑은 시기와 질투를 부릅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유 있어 하고 말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축하해 주기보다는 배 아파할 겁니다. 둘째, 돈 자랑은 사기꾼을 부릅니다. 요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돈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면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빌미를 주는 겁니다. 투자 권유, 보험 가입, 각종 사업 제한.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셋째, 돈 자랑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친구나 친척들이 돈 때문에 우리를 찾을 수도 있어요. 돈 있다더니 좀 빌려줘. 투자 좀 해줘.
이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껄끄러워지죠. 그 후로 저는 절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요즘 살림은 어때요? 하고 물어봐도 그럭저럭 지내요. 라고만 답합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와요? 하고 물어봐도 그냥 생활할 정도요. 라고 얼버무립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그런 건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알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건강 자랑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자랑입니다. 올봄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5인데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약 하나도 안 먹어. 병원도 안 가. 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 없어. 등산도 거뜬하고 뛰어다닐 수도 있어. 요즘 애들이 체력이 없어. 나보다 못해. 처음에는 와, 부러워요. 하고 들었습니다. 정말 건강하신 게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는 아픈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관절염으로 걷기 힘든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그분들 앞에서 건강 자랑을 하니까 어떻게 들렸을까요?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저렇게 말하면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거잖아. 또 다른 분은 나중에 아프면 말 못할 텐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건강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요즘도 매일 아침 산책해. 1시간씩 걷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검진 받았는데 다 정상이래. 의사가 깜짝 놀랐어. 그때 한 친구가 조용히 있더군요.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았대요. 제가 건강 자랑을 하는 동안 그 친구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후회했습니다. 건강한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일인데 저는 그걸 자랑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 자랑이 왜 안 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더군요. 첫째, 건강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체질도 있고 운도 있어요.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더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둘째, 건강 자랑은 아픈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나는 건강해 하고 자랑하는 건 잔인합니다. 셋째, 건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해도 내일은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자랑하다가 나중에 아프면 창피해집니다. 그 후로 저는 건강 이야기를 조심합니다. 누가 요즘 건강은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 그럭저럭 괜찮아요. 라고만 답합니다. 설령 검진 결과가 아주 좋아도 다행히 큰 문제는 없네요. 정도로만 말합니다. 대신 아픈 친구들에게는 많이 힘드시죠?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혼자만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손주 자랑입니다.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하는 자랑입니다. 지난 겨울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손주가 5명이나 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만날 때마다 손주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우리 첫째 손주는 전교 1등이야. 영어, 수학 다 100점. 둘째는 피아노를 너무 잘 쳐.
콩쿠르에서 상도 받았어. 막내 손주는 너무 예뻐. 다들 연예인 같대. 휴대폰을 꺼내서 손주 사진을 보여주시고 동영상도 틀어주셨어요. 처음에는 귀엽네요 하고 봐드렸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똑같이 손주 자랑만 하시니까 지겹더군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손주가 없는 분들도 계셨다는 겁니다. 자식이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했어도 아이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 앞에서 손주 자랑을 계속하면 어떻게 느낄까요?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손주 보고 싶지. 근데 우리 애는 결혼도 안 했어. 그런데 저렇게 손주 자랑만 들으면 마음이 아파. 저도 손주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가 어제 할머니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예쁘더라. 요즘 손주가 자꾸 전화해서 보고 싶대. 얼마나 귀여운지. 친구들이 웃으며 들어줬지만 그중 한 명은 손주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미혼이거든요. 나중에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낄 데가 없어. 소외감이 들어. 그 말을 전해 듣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손주 자랑이 친구에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손주 자랑이 왜 조심해야 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더군요. 첫째, 손주는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했어도 아이가 없거나 심지어 자식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앞에서 손주 자랑은 상처가 됩니다. 둘째, 손주 자랑은 결국 자식 자랑, 그리고 내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내 자식이 잘 키워서 손주가 이렇게 훌륭해 하는 자랑이 되는 거죠. 그 후로 저는 손주 이야기를 최소화합니다. 누가 손주는 잘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건강하게 잘 지내요 정도로만 답합니다. 손주 사진도 굳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진 좀 보여줘요 하고 요청할 때만 한두 장 보여줍니다. 대신 손주가 없는 친구들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도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다섯 번째, 젊어 보인다는 자랑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자랑인데 사실 가장 민망한 자랑입니다. 얼마 전 동네에서 만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 옷도 화려하게 입으시고 화장도 진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50대 같대. 나이가 안 보인대. 내가 피부 관리를 잘해서 그래. 주름도 별로 없잖아. 젊은 사람들이랑 있어도 나이 차이가 안 난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은 나이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입어도 70은 70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정말 젊어 보인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셨죠. 저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좀 젊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제일 젊어 보이지? 사람들이 나보고 50대 같대. 동안이래. 친구들이 웃으며 그래, 그래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민망했습니다. 젊어 보인다는 자랑이 왜 민망한지 이제 확실히 알겠더군요. 첫째, 나이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70은 70이에요. 젊어 보인다는 말은 대부분 예의상 해주는 말입니다.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둘째, 젊어 보이려고 너무 애쓰면 오히려 나이가 더 도드라집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화려한 옷을 입거나
지나친 화장을 하면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셋째, 젊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가질 수 있는 품위와 여유가 있어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무조건 젊어 보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후로 저는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려고 노력해요. 정도로만 답합니다. 오히려 나이에 맞는 옷차림과 화장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도 단정하고 품위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자랑할 게 많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자랑스러운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겸손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이런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조금씩 바꿔보세요. 자랑보다는 경청을, 자랑보다는 배려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삶의 지혜를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